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아, 두 번째 촬영이 되겠네요. 사실은 작년 4월 달에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 찍었던 사진들이 한 30카트 정도가 되는데, 중간에 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소송권이 걸려 있어서 촬영해 놓고 사실상 유튜브 인터넷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왜냐 그러면 제가 사실은 2016년 9월 1일부터 만 4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만 4년 동안 대학 근처,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고시원이죠. 고시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만 4년 동안 하는 동안에 초창기 한 1년은 조금 힘들고,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부터 게스트들이 전 세계, 유럽이라든가 미국,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한 2년 동안은 상당히 폭주하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꾸준하고 한 2년 정도는 아마 상당히 잘 됐는데, 사실상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사실상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힘들었다. 제가 이제 영업한 만 4년 동안에 하면 2020년 1월 말쯤에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2, 3, 4로부터 해서 상당히 확산일로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폐업하는 동안까지 2020년 2월부터 제가 8월 31일 날 폐업했으니까 한 6개월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들이 있던 상태에서 한 무더기로 5명, 뭐 10명 심지어 막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2020년 8월 31일 날 그만두고 9월 2일 날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그 건물주 임대인이랑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오니까 게스트들이 빠져나가고 이래서 절반 정도 되나마나 해가지고 좀 임대료를 좀 인하를 해달라. 그 당시에 그 코로나가 확산될 시기 2, 3월경에 신촌하고 홍대 일대에서는 마음 착한 그 건물주나 임대인 경우는 50% 할인을, 그러니까 인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세금을 이렇게 정산하면서 절반은 이제 보전을 받는, 그러니까 50% 할인을 인하를 해주면 절반은 이제 돌려받는. 그래서 그 사정사정해서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상당히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한 50% 신촌하고 홍대 일대에 전개되고 있는 임대료를 좀 절반만 좀 해달라. 근데 사실상 그 건물주는 10%만 이렇게 인하를 해주고, 그것도 3개월만. 그러니까 사실상은 10%는 돌려받기 때문에 10%만 이렇게 좀 깎아준 거죠. 그러는 와중에 2020년 8월 30일 날 폐업 직전, 2016년 6월 말부터 폐업하기 직전까지 주방 누수가 터졌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천정에서 그냥 뭐 하루 종일 물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만 누수업자들도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건물주한테도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 보내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니 좀 조치를 취해달라.
어떤 정밀 검사라든가 뭐 한 4,500 든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절반씩 부담해가지고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어느 한쪽이 그 보수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돌려주면 되고 돌려받으면 될 텐데 한 달 동안 심각한 주방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한번 오지 않고 그 세입자한테 떠미는 내 집도 아닌데 내 건물도 아닌데 그 함부로 뭐 손을 댈 수도 없었고 결국은 8월 30일 날 폐업을 하고 제가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제목은 폐업을 했으니 그때 당시에 제가 보증금하고 권리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조금 못되게 보증금을 한 9천만 원, 그 다음에 권리금 9천만 원에서 1억 8천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었고 권리금은 이제 9천만 원 포기한 상태에서 보증금에서 약간 좀 연체된 예를 들어서 10%, 20%를 할인해 줄 거냐, 뭐 절반을 할인할 거냐, 옥신각신 하는 그 와중에 6월 말에 그 주방 누수가 터져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연체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한 2월 달부터 2020년 2월 달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실행일을 벌이는 사이에 절반 뭐 할인되느냐 마느냐 뭐 하다가 결국은 터져서 폐업을 하는 동안 연체된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걸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건물주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그러니까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원성회복, 그야말로 그 고시원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상태에서 그 고시원 시설 이전에 하는 원성회복으로 이렇게 그 회복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지금 오늘이 2022년 5월 5일이니까 제가 소송을 간 게 2020년 9월 2일이니까 올 9월 2일이 되면 정확히 만 2년이 된 겁니다. 사실상 1년 뭐 6개월쯤 됐나? 그 2020년 올해 2월 10날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임차인인 제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2주 이내에 항소를 하고 2022년 4월 28일 날 고등법원에 항소심 첫 변론일이 있어서 갔었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3시에 고등법원 거기에서 이제 조정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제주도인데 4월 27일 날 서울에 지금 와서 아마 5월 10일 날 그 조정 일자가 잡혀 있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서울에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동영상들은 한 뭐 30컷 해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물론 촬영한 것들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서 제가 지금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 그 지금 뭐 결국 폐업을 하고 문제는 코로나 원인은 아니지만 누수 문제 겸 뭐 코로나도 일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민사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거 한 코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그 뜬금없이 그냥 소송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어떻게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촬영했던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했던 그런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를 해서 물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촬영한 지가 그거랑 연관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은 1심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제가 한 그 패소 금액이 내가 그 뭐 5천만 원 정도 하고 그 법률 비용을 이제 제가 이제 원고로 돼 있으니까 원고는 피고에게 갚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항소심 1차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90%는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 5월 10일 날 거의 99%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얽혀 있었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후로 제가 신촌에서 연세대학교 한 150m 정도 직선거리에서 만 4년간 영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자영업을 이렇게 해보면 한 달 임대료가 한 500 정도가 됐었으니까 코로나 이런 여파로 영업하는 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 2년이 넘어 있는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신촌과 홍대 일대를 돌아왔더니만 임대라고 하는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더군다나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둬서 코로나 정책이 상당히 완화 단계로 지금 가 있는데 어떤 한 코너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거나 한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그 유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떤 그 변이라든가 이런 그 확산 이런 실태에 대해서 코로나 전반 만 2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저기 확산된 이후에 거의 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금 이 정권은 아주 모범적으로 그 방역 정책을 잘 펼쳤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한 이유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기 사실은 오늘 제가 그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022년 2월 10날 그러고 항소를 하고 2주 만에 4월 28일 날 첫 항소일 그 고등법원에 참석해서 그 진행 상황, 그 재판장님이라든가 판사님의 성향이라든가 이거를 지켜봐서 지금은 1심 패소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얼굴은 지금 상당히 한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은 사실 아침 7시부터 한 11시까지 지금 이렇게 그 저기 몇 보를 걸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5,000보 정도 건 것 같습니다. 아침 7시부터. 그래서 신촌 저기 거처로 다시 돌아간다면 한 3만 보 정도를 걸은 거 아닌가. 그런 3만 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근 1년 동안을 10,000보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었었는데 판결을 나고 난 이후에 그 좀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불규칙적인 그런 상태가 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가 돼서 그렇지만 22년 이제 5월 10일 날 그 항소심에서 조정 기일로 잡혀 있는데 그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3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민사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것들을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이미 촬영된 것들로 다시 연결을 시키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정권은 바뀌려 하는 지금 찰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을 힘들겠지만 좀 힘을 내시고 새로운 그 정권에 확실히 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위한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주문이라든가 판결 주문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5월 10날 조정이 됐는지 그 이후